남자는 그래도 돼. 아이고 남자는 좀 여자를 이렇게 다루는 거지. 남자가 그 정도는 괜찮아. 어이구 복근 좋네. 남자는 정도 해야지 하면서 남자답게를 막 강요를 시켜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언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알아듣죠. 그러면서 뭐를 해요? 온갖 분홍색 리본과 그쵸 노란색 꽃으로 장식을 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어디 여자가 그렇게 목소리가 커면 되겠니? 어디 여자가 그렇게 밥을 많이 먹어 살찌면 안 돼. 어디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다리 모으고 앉아. 어디 여자가 천박하게 다리를 벌리고 앉아? 하면서 여자답게를 막 강요를 시켜요.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이랑 하다 보니까 그쵸 어릴 때부터 보니까는요. 나는 정말 인형이 좋은데 왜 자꾸 나한테 로봇을 주지? 나는 정말 로봇가 좋은데 자꾸 내 나한테 인형 갖고 놀라고 하지? 이게 되게 갈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태어나는 성 말고 만들어지는 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 환경, 성격, 성향, 교육,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 읽었던 책에 따라서요. 그 사람이 타고난 성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성, 사회 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성이 따로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 성을 젠더라고 얘기합니다. 젠더. 그 사람의 생물학적인 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젠더성을 봐야 돼요. 이번에 한 번쯤은 좀 선녀의 관점으로 이걸 보자고요. 저는요 하늘나라의 선녀입니다. 저는요 한 달 후면 왕자님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 조선에 있는 그 아주 거기서 목욕을 하고 딱 갔어요. 자, 목욕을 하고 딱 나왔더니 내 옷이 없는겨. 무서운 거예요. 막 늑대가 우는데 내 옷이 없어. 막 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앞에서 어떤 남자가 터벅터벅 머리띠한 남자가 딱 걸어와요. 도끼도 걸어와요. 나무꾼인가 봐요. 이상해요. 되게 못생겼어요. 걸어와요. 근데 나한테 옷을 줘요. 한복을. 어떻게 해요? 입었죠. 한복 들면 구멍 난 거 입어요.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겁나 멀어. 길도요. 엄청 멀어. 쭉 갔더니 집도 겁나 가난해. 막 초가집에 막 나무 떼고 있어요. 나한테 처음 시키는 일이 걸레질이에요. 저는 그 집에 가서 걸레질하고 밥하고 그리고 살았어요. 너무 사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슬프고 도대체 내 옷은 어디 갔길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우리 아버지 나를 구하러 안 오지?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방문이 막 열리는 거 허락도 없이. 그러더니 이 남자가 와요. 무서운 거예요. 냄새도 맡고 막 너무 싫었어요. 근데 막 어떻게 저항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성폭행을 당해요. 너무 슬펐어요. 막. 근데 거의 매일 밤 저는 이제 그 남자에게 성적인 노리개가 돼서 막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원하지 않는 아이를 2명이나 낳고 임신하라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맨날 울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맨날 우는 거밖에 없었어요. 왜냐? 너무 억울한 거여서 맨날 울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불쌍했나 봐요. 이 남자가 갑자기 저기서 뭘 가지고 오네? 뭘 가지고 오네? 많이 본겨. 내 옷이야, 내 옷. 여기서 갖고 와요. 이 새끼가 범인이었어요. 숨겨놓고 안 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쁜 새끼야. 그래서 저는 그 옷을 받자마자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죠. 만약에 내가 나무꾼을 사랑했다면 그쵸 저는 그 옷을 입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너무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나 약혼자는 이미 딴 년이랑 살림살이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이제 소녀들이 목욕하러도 못 내려간대. 난 죄인처럼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나무꾼이 이걸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택침입이죠. 가택침입. 스토커 막 올라와요. 막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싫었는데. 근데 아이들이 아빠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내려간대. 그래서 아싸. 그래서 저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독한 말을 내려보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나무꾼은 죽었지만 내 인생은 어떡해요? 누가 보상할 거예요? 누가 내 인생 누가 보상할 거냐고요? 왜 우린 이 동화를 읽으면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전적으로 힘센 사람의 권력이라는 것이요. 거죠. 공식적인 부여된 권력도 있지만 조직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권력이 그렇게 많아요. 누구랑 친하네. 누구랑 무슨 대학 나왔네. 누구랑 뭐 했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권력도 우리들에게는 다 큰 권력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다면 딱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서 남녀 간의 그런 사소하게 끌리는 감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서 권력이란 합법적 권력과 그쵸 비공적인 권력이 따로 있겠죠.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을 성적으로, 언어적,
시각적, 육체적,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는구나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사원급이에요. 같은 뭐 의사 동기예요. 이럴 때 뭐 나한테 어떻게 뭐 성적인 접촉을 했어.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하지 마. 너 왜 지랄이여? 찌질해보 임마. 찌질해보 지집해 하면서 그냥 같이 무시하면 되는 경우 있거든요. 내가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행위들이 기분 나쁘지만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가는 나한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내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그럼 나는 말을 못하죠. 상무님으로 승진을 할 내정자예요. 일 되게 잘하고 되게 업무 되게 뛰어난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책상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여기서 이제 근무를 이제 하면 이제 마주보는 책상 있었어요. 근데 우리 부장님이 취미가 뭐냐면 야동을 그렇게 봐요. 혼자. 야동을 혼자 내 컴퓨터로 혼자 봐요. 그리고 이어폰 꽂고 봐요. 같이 보자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이 건물이요. 유리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근데 6시 반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리 건물 특성상? 이게 거울처럼 비치잖아요. 거울처럼 다 비쳐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야동을 보는 순간 어때요? 이게 다 반사가 돼서 다 보는 거예요. 직원들이. 이런 경우에 우리 직원들은 부장님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이의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보자 말 안 했어요. 같이 보자? 그런 말 안 했어요. 나 혼자 본 거예요. 어떨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같이 보자고 개인적으로 내가 내 노트북으로 개인이 보는 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내 개인적인 취미인데.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을 누가 같이 봤어요. 우연치 않게. 같이 봐서 이것이 어때요? 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가해자가 되는 거죠. 이 성희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둘만에 일어나는 일이기 많기 때문에 확 드러낼 수가 없어요. 피해자들은요 되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조직은 뭐냐? 행복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꿈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해자나 여러분들이 행위자가 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3자가 될 확률은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를 지켜볼 일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나는 과연 합리적인 머리를 생각을 갖고 있나 라고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겠죠. 왜? 직장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